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입니다. 자, 바로 이제 어저께 이제 62회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2022년부터 이제 1년에 자, 6번 시험 치는 체제가 이제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지금 일정이 지금 나와 있는데 내년도도 짝수달에 6번 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짝수달에는 한능검이 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난이도 대체로 좀 평이했고요. 저도 이제 한능검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여론이 어떤지 이제 검색을 좀 해봤더니까 어렵다고 징징대는 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서 프린트해서 이제 차분히 좀 풀어보니까 예년 수준하고 비슷해요. 대체로 좀 평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사관학교 준비생들처럼 95점이나 만점, 초고득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부담스럽겠죠. 이 한능검 있잖아요. 이게 등급제다 보니까 80점이면 1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80점 받기는 솔직히 쉽습니다. 그런데 95점 만점 이렇게 초고득점 하기는 또 쉽지가 않아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단원별로 보면 대체로 비슷합니다.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는 대체로 6대4 비율로 나왔고요. 1, 2, 3단원이 전근대사죠. 자, 대단원 1위. 대단원 1에는 이제 세 덩어리가 있죠. 선사시대,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 그 다음에 이제 남북국시대, 이렇게 세 덩어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번에는 9문제가 나왔는데 저번에는 10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대단원 1에서는 9문제, 10문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9문제 또는 10문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정치 쪽 비중하고 사회, 경제, 문화 쪽 비중 또 엇비슷해요. 정치 쪽이 일반적으로 한 70%, 사회, 경제, 문화 쪽이 한 30% 이런 비율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단원 2가 이제 고려시대죠. 자, 고려시대는 저번에도 9문제, 이번에도 9문제. 계속 이제 고려시대가 단일 역사 비중으로는 여기가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이건 조선전기, 조선후기 합친 거죠. 저번에도 11문제, 이번에도 11문제. 이게 이제 항상 보면 이제 조선시대가 10문제, 11문제, 12문제를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해요. 좀 많이 나오면 12문제, 심지어 13문제 나온 적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보통 11문제 또는 12문제. 여기를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근현대사 쪽을 보면 이번엔 특징이 있잖아요. 개화기가 저번에는 6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엔 7문제가 나왔어요. 이럴 수 있어요. 개화기가 이제 6문제 또는 7문제 여기를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정말 많이 나올 때 8문제 나온 적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독립운동사 일제시대죠. 여기는 저번에는 8문제가 나왔는데 8문제면 엄청 많이 나온 거거든요. 이번에는 5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너무 적게 냈어요. 요거는 이제 의도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독립운동사 일제강점기가 조금 평상시보다 한두 문제 정도 적게 나온 것 같다. 원래 이제 독립운동사가 미니멈 6문제 또는 7문제 정말 많이 나오면 8문제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6, 7, 8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에 좀 극단적으로 좀 적게 나온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자, 최근 22년 들어와서 가장 큰 변화라면요, 현대사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현대사 문제 한 4문제 나왔거든요. 4문제 나올 때도 있고 5문제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항상 4.5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저번에도 6문제, 이번에도 6문제. 현대사가 지금은 이렇게 올해 6번의 시험을 모두 평가해 보면 현대사가 5.5문제 같아요. 5문제 나온 적도 있고 6문제 나온 적도 있고. 이 현대사를 의도적으로 좀 문제를 좀 많이 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우리 한능검 준비하시는 분들이 현대사는 버리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현대사 버리면 1급 받기 쉽지 않습니다. 1급 받기 쉽지 않습니다. 6문제씩이나 되는데 어떻게 버려요? 자, 그 다음 이제 기타는 이번에 마지막에 3문제가 기타가 몰렸어요. 자, 그래서 자, 기타 문제가 뭐가 나왔냐 봤더니까 49번 문제가 간만에 나왔습니다. 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그 중에서도 이제 조선왕실의 의궤. 자, 요 문제가 있었고요.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49번과 50번 문제는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통사라고 하죠. 시대 통합 문제입니다. 이제 49번 문제는 역대, 자, 역대 우리나라 왕조에 있었던 그 관리 등용 제도. 요걸 이제 쫙 묶어가지고 가나다라 딱 묶어가지고 문제를 참 잘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50번 문제도 역시 이제 세트 문제예요. 세트 문제 두 문제가. 세트 문제인데 과거와 현량과를 이제 시대 통합을 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총평 시간에는, 제가 봤을 때 고난도 문제, 뭐, 초고득점을 하는데 약간 좀 장애가 될 만한 문제. 저는 이렇게 세 문제 꼽았거든요. 이렇게 세 문제 꼽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세 문제 하고, 자, 그 다음에 요 기타 주제. 자, 요거 제가 이제 그 총평 시간에 한번 점검해보고 나머지 이제 본 해설에서는 요거 빼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바쁘신 분들은 그냥 총평까지만 들으시면 된다. 자, 보시겠습니다. 그 31번 문제 한번 보세요. 31번 문제가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 파리 만국 박람회에 그다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다음에 대한제국을 세계 소개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대한제국, 광무개혁 요걸 고르라는 소리죠. 대한제국 광무개혁을 고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는 관립의학고, 이제 경성의학교를 말하는 건데 지금 서울대 의대의 전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광세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1900년에 설립된 내부 산하의 국립병원입니다. 광재원. 자, 이거 저는 이 문제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여기까지 공부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요거 좀 디테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안 외우거든요. 뭐 본 적은 있지만 이걸 실제로 이제 대한제국의 어떤 뭐 업적 해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요렇게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꼼꼼히 한 사람들 아니면 잡기가 쉽지가 않죠. 물론 문제 상황을 이용하면 돼요. 대한제국을 뽑았으면 정답될 게 3번밖에 없긴 해요. 그렇죠? 건양연호 요거 을미기억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별기군, 동그라미 4번에 한성순보. 이 전부 이제 자 개화, 소위 개화정책 초기. 별기군은 1881년. 그 다음에 한성순보는 1883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맞춰보면 정답될 게 동그라미 3번밖에 없기는 해요. 근데 이 광재원 관립의학교 이걸 알고 푼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한능검 준비를 진짜 고시 준비하듯이 머리띠 두르고 하신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 맞히신 분들은 문제 푸는 요령이 좋든가 아니면 공부를 깊이 했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은요.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의 거의 복사붙이기 수준입니다. 한능검이 원래 이렇게 반복 출제를 많이 해요. 반복 출제를 많이 해갖고 거의 뭐 복사붙이기 하는 수준이에요. 자, 봐봐요. 45번 문제 보세요. 요 문제 조금 어려워요. 봐봐. 뭐 포항제철 1차 석유 파동 100억 불, 수출 100억 불 전부 이제 1970년대 이야기죠. 1970년대 이야기입니다. 포항제철이 준공된 것도 착공은 이제 그 전이겠지만 포항제철이 준공된 게 73년인가 그래요. 그 다음에 자 1차 석유 파동이 73년, 수출 100억 불이 77년, 전부 이제 70년대 박정희 정부입니다. 자, 그런데 자 선택지 1, 2, 3, 4, 5번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8종 교과서에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한능검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죠. 1971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소위 이제 지금의 성남시가 있는 과정에서 당시 이제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달동네에 있는 도시 빈민들을 강제 철거를 시켜갖고 이제 이 지금의 성남시로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좀 이제 마구잡이로 졸속적으로 이제 집단 이주가 이루어지니까 여기에 반발하면서 이제
도시빈민들이 저항하고 뭐 그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자, 동그라미 5번 솔직히 뭐 그 전에 한능검 시험에도 나온 단어 맞아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8종 교과서에도 있는 단어 맞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이거 잘 공부 안 하죠. 여기까지 공부 안 하죠. 왜? 특히 또 현대사는 저 뒤에 찌끄러기잖아요. 여기가 잘 안 합니다. 참고적으로 2번, 3번, 4번은 다 아셔야 돼요. 2번에 금융실명제 1993년 김영삼 정부죠. 동그라미 3번에 한칠레 FTA 2004년 노무현 정부죠. 노무현 정부죠. 동그라미 4번에 민주노총 1995년 김영삼 정부입니다. 2번, 3번, 4번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거고 정말 시험에 잘 나와요. 한능검 시험, 수능 시험, 공시에도 다 잘 나와요. 근데 1번과 4번은 분명히 8종 교과서에 있지만 좀 구석진 내용이 맞죠. 1번도 그래요. 최저임금법 저번에도 나왔었어요. 이 최저임금법이 1986년에 처음 제정됐지만 지금의 그 최저임금 제도 이제 그 뭐 노동자 대표하고 뭐 사회 대표들이 이제 그 최저임금을 협의하는 그런 거 있죠. 그거는 이제 비교적 그 2005년 그러니까 5차 개정 최저임금법 5차 개정 이후니까 요 동그라미 1번 딱 잘라서 말하기는 좀 어려요. 법 자체가 생긴 건 1986년 전두환 정부지만 또 뒤에다가 이제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위원회라고 했기 때문에 또 그 모습은 또 2005년 이후의 모습이니까 동그라미 1번 자체는 약간 요것만 가지고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제가 봐도 이래 봐도 저래 봐도 45번 문제 그렇게 쉬운 문제 아니죠. 왜냐? 맨 뒤에 좀 이렇게 그 너저분한 꼭다리니까 잘 안 했을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8번 문제가 여기 이제 조선왕실의 의궤 요건 낼 문제를 냈어요. 원래 한능검 문제도 그 전에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고요. 이제 저번에는 또 기타 주제가 안 나왔었거든요. 이제 돌고 돌아서 이번에는 또 기타 주제 세계 문화유산, 기록유산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이거 누가 봐도 이건 의궤입니다. 궁중잔치나 자 국가에서 뭐 의례가 있을 때 이걸 뭡니까? 자, 우리 조상들이 기록 대마왕들입니다. 기록 문화가 세계에서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정말 기록 대마왕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선왕실의 의궤가 있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의궤는 조선 후기 의궤, 임진왜란 이후의 의궤만 남아있습니다. 임진왜란 이전의 의궤는 임진왜란 때 일본군에 의해서 이제 불타버린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조선왕실의 의궤가 그 외규장각, 이제 강화도에 있는 외규장각 있죠. 거기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에 의해서 약탈됐죠. 약탈됐는데 146년 만에 우리가 자 2006년인가에 우리가 영구 임대 형식으로 현재 이제 돌려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리을 병인양요 당시에 조선왕실의 의궤가 프랑스군에 의해서 약탈되었다. 자, 그랬다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로 자, 영구 임대 형식으로 우리가 사실상 반환받은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왕의 열람을 위해서 어람용으로 따로 제작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역과 니은이 뭐 같아요? 기역과 니은을 조합하면 이게 조선왕조 실록이죠. 조선왕조 실록입니다. 기역과 니은을 묶으면. 알겠죠? 아마 48번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워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9번하고 50번 문제는 시대통합 문제예요. 봐봐요. 다는 지금 독서 3분과니까 통일신라 원성왕 때 있었던 관리 등용제도죠. 그렇죠? 나는 뭡니까? 고려 4대 광종 때 후주 사람 쌍기의 건의로 이 과거제도를 처음 시행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는 지금 뭐예요? 혈량과죠. 혈량과. 일종의 추천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라는 뭐죠?
요건 제1차 가보개혁 때 기존의 과거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관리 임용 제도를 마련한 겁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오케이 말해. 자, 보세요. 가나다라를 탐구하는 탐구활동으로 올바른 것을 골라라. 뭐 당연히 니은, 광종이 이 과거제도를 당시에 왜 했겠습니까? 그렇죠.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걸 했겠죠. 뻔할 뻔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이 현량과라고 하는 추천제도는요,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이게 실시가 된 거죠. 시행이 된 거죠.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 리을. 임술 농민봉기를 수습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파악한다. 임술 농민봉기하고 철종 때 있었던 임술 농민봉기하고 과거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관리 등용 제도를 마련하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50번 문제. 50번 문제는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시대 통합을 했기 때문에 기타 주제로 또 분류를 해야 됩니다. 기억은 과거제도죠. 니은은 자 뭐다? 그렇죠. 자, 니은은 현량과인데요. 자, 좌주문생 관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수업 시간에 하도 안 나오길래 요즘엔 잘 수업 시간에 잘 안 다뤄요. 교과서에 8종 교과서에 있긴 있습니다. 이 좌주문생 관계가 뭐냐면은 과거 시험에 그 소위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교육평가원장에 해당되는 게 좌주입니다. 국자금 좌주가 알겠죠? 국자금 좌주가 이제 이 과거 시험을 과거 시험 전체를 감독하고 뭐 이렇게 뽑는 그 지공거가 되는 거예요. 지공거. 알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고종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좌주, 지공거로 있을 때 이제 내가 뻔할 뻔짜로 높은 점수를 줘가지고 합격자를 가릴 때 주로 뭡니까? 나의 학문 성향이나 이런 걸 따져갖고 자, 얘가 참 올바른 답을 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알파와 베타와 감마를 좋은 점수를 줘갖고 이제 합격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는요. 자, 내가 고종훈이라고 하는 선배 학자가 선배 관료이자 똑같은 이제 관리가 된 거잖아. 선배 관리이자 뭐가 되는 거예요? 스승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이제 문생, 여기가 좌주. 알겠죠?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임경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평장사 임경숙이 이렇게 지공거를 오랫동안 지냈는데 그 사람 밑에서 관직에 오른 자들이 10여인이나 되었다. 어느 날 모여서 이 평장사 임경숙한테 생일 파티를 해주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이제 밴드 불러갖고 파티를 해주는 그게 이제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들 팔중교과서에 실려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좌주문생 관계라고 하는데, 자, 이 좌주문생 관계가 고려시대 이제 그 과거 합격자와 당시의 과거 감독관 사이의 어떤 관계를 좌주문생 관계라 부르는데, 이 좌주문생 관계는 빛과 그림자가 있죠. 어떤 빛이 있습니까? 학문의 전통을 이어간다는 어떤 빛도 있죠.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낳은 부작용도 있죠. 어떤 거? 그렇죠. 소위 이제 파벌, 문벌, 알겠죠? 지들끼리 이거 우리나라 많이 보잖아요. 우리나라 공직사에서 많이 보잖아요. 뭐 지들끼리 뭐 고향을 중심으로 뭐 선후배를 중심으로 뭐 뭉치는 거 있죠. 이런 폐해를 낳았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2번이 자, 고려 과거제도에서 이런 좌주문생 관계가 뭐 여러 가지 어떤 폐단을 낳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선생님, 조선은 없습니까? 조선 과거제도가 더 발달한 나라인데 이거 없습니까? 없어요. 왜? 조선은 과거의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전시. 임금님 앞에서 친 어전시험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과거를 합격한 사람들은 임금님이 뭐예요?
자기 스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성을 누구한테 해야 되겠습니까? 임금님, 군주에게 충성을 하는 거죠. 조선은 그 전시가 도입되면서 소위 고려시대 그 좌주문생 관계에서 오는 폐단을 제도적으로 막은 거예요. 근데 고려는 그렇지 않거든. 고려는 자, 과거 시험의 최종 감독관이 국자감 죄주가 된단 말이야. 지공거가 이제 국자감 죄주가 지공거가 된단 말이야. 그때 합격한 애들은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위 이제 뭡니까? 이게 좀 항맥, 인맥을 형성한다 이것이. 이게 이제 좌주문생 관계예요. 조금 어려운 개념이죠.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저도 하도 안 나오길래 하도 시험에 안 나오길래 저도 요즘에는 강조 잘 안 하거든요. 또 이걸 또 쿡 찌르면서 문제를 또 한 문제 냈네. 저도 허를 찔렸습니다. 만약에 이 좌주문생 관계를 수업 시간에 강조를 안 했다고 저를 비판하신다면 제가 그 비판 제가 봤을 때는 수용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비판 받아야 되는데 나머지 문제들은 솔직히 나머지 문제들은 수업 시간에 내가 이런 걸 2번, 3번 강조를 안 했다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결론적으로는 뭐 역대 올해 쳤던 나머지 5번의 한능검 시험하고 난이도 비슷했다. 대체로 무난했다. 자, 그 다음에 뭐 95점 이상 초고 득점 하려면 조금 만만치 않지만 그냥 80점 이상 나오는 데는 이건 좀 충분하지 않냐?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본 해설 들어갑니다.